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질병분류에서 제1장 특정 감염성의 기생충성 질환으로 선천매독이랑 그리고 폐혈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선천매독부터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이제 선천매독이라는 질병 그리고 이제 코딩하는 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선천매독은 의학용어로 congenital syphilis라고 합니다. 이 컨제니털이 선천적인 이런 뜻이고요. 시필리스가 이제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선천적인 매독이니까 이제 선천적이라는 말이 태어날 때부터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천 매독을 정의를 하면 이제 출생 당시에 이미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선천 매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매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이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 이 질병은 이제 매독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죠. 매독균이라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 균의 이름이 트레포네마 팔리듐이라는 균 이름이에요. 가끔 그 의학용어 그 문제로 국가고시에서도 이 매독이라고 하는 그 균의 이름을 이제 물어보거나 이제 트레포네마 팔리듐 균에 의해서 뭐 감염되는 질병은 해서 이제 매독을 물어보는 의학용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같이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의학용어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균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독균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신체 전반에 일어나는 감염 증상을 보이는 이제 염증성 질환이 매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독이라고 하는 질병을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얘가 이제 뭐 선병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성관계에 의해서 이 매독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지금 출생 당시에 이미 매독균에 감염되어 있는 거는 그 무체로부터 태아가 이제 감염이 되는 경우에도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모체에서 태아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뭐 성관계냐 아니면 모체 태아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매독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선천매독이라고 하는 거는 두 번째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출생 당시에 이미 매독균이 감염되어 있는 상태를 이제 선천매독이라고 하고 이 선천매독에 걸렸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코드를 부여를 할 때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이 연령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연령을 주의 깊게 보고 이제 코딩을 해줘라 라는 이제 얘기인데 이 연령은 생후 2년 미만이냐 아니면 생후 2년 이상이냐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생후 2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이제 조기 선천매독이 되고요. 이제 의학용어로는 이제 early가 붙습니다. 그래서 early congenital syphilis가 되고요. 2년 이상인 경우, 생후 2년 이상인 경우는 만기 선천매독이라고 해서 late congenital syphilis가 됩니다. 조기 선천매독은 이제 코딩을 해보면 얘는 이제 상권에 가서 선도를 뭐를 잡으면 되냐면 매독을 잡아서 매독에 먼저 가고요. 거기서 이제 선천에 가서 이제 조기를 가면 되는 거고요. 만기 선천매독은 똑같이 매독에 가는데 선천에서 이제 만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면은 각각 이렇게 코드 번호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예제를 한번 봐보면 예를 들어 차트에 진단명이 선천매독 congenital syphilis라고 나오고 환자 나이 1세 patient is 1 year old 라고 나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러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이제 1세면은 조기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첫 번째 방식으로 찾아서 A 50.2를 부여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환자 나이가 이제 진단명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의사가 진단명 내릴 때 이런 나이까지 이제 그 부여를 하는 것을 까먹을 수 있어서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그냥 차트 보고 인적사항들의 그 나이가 나오잖아요. 인적사항 보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이 확인한 다음에 조기냐 만기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코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사전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기 선천 매독부터 한번 제 선권 가지고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홈도어를 조기 선천 매독에서는 이제 매독을 먼저 가보면 된다고 했으니까 선권에서 이제 매독을 한번 가볼 거고요. 이제 미음으로 가서 매독을 가보면 지금 294페이지에 이 매독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옆에 요약용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제 매독에서 일단 조기 선천 매독이니까 선천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이제 가볼 거예요. 그래서 시옷이니까 이제 선천을 쭉 가다 보면 한 장 넘겨보면 297페이지에 선천성 나와 있죠? 일단 선천성은 A50.9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수식어를 더 알고 있잖아요. 지금 환자 나이가 1세라고 하면은 조기니까 이제 조기를 또 이제 두 번째 수식어로 가보는 거예요. 선천성에서 이제 조기를 가보면 여기 중간쯤에 이제 지금 대시 2개짜리로 조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조기 옆에 코드를 보면 A50.2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기 선천 매독에서 또 예를 들어 진단명이 뭐 잠복성이냐, 그러면 이렇게 더 번호가 다른 걸로 이제 분류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진단명에는 그냥 조기 선천 매독이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코드를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50.2를 일단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만기 선천 매독도 보면 이제 매독에서 선천에서 이제 만기는 바로 한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그래서 만기 이쪽 봐보면 A50.7이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선천성 매도까지는 알겠는데 만기냐 조기냐를 그 나이 기준이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은 이제 1권에 가면은 또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권에 가서 A50.2를 한번 봐보면 일단 뭐 조기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은 A50.2를 이렇게 가보잖아요. 1권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상세불명의 조기 선천 매독인데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 매독일 때 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2년이 생각 안 나더라도 여기 1권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1권을 활용해서 더 정확하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기 같은 경우도 아까 A50.7이었으니까 한 장 넘겨보면 이렇게 상세불명의 만기 선천 매독은 출생 후 2년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해서 이제 차트에 나와 있는 인적사항 보고 만약에 2년 이상 3살이다 그러면 이제 A50.7을 주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질병은 이제 폐혈증에 대해서 볼 건데요. 폐혈증은 이제 의학용어로 sepsis라고 합니다. 폐혈증도 이제 어떤 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질병이에요. 근데 이제 폐혈증은 조금 심각한 무서운 질병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망할 확률이 높은 질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어쨌든 혈액 속에 어떤 그 균이 침투를 해서 그 균 때문에 신체 전반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이 이제 폐혈증이 되고요. 이제 이 사망까지 가는 그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긴 한데, 일단 이제 균이 혈액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몸에서는 얘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균이랑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균이 들어오면 이제 막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균이 들어와서. 근데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염증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염증 물질은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데, 이 염증 물질이 생겨서 얘가 이제 막 균이랑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싸워가지고 얘가 다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낫게 되는데, 보통은 이 염증 물질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얘가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혈관을 확장시키게 되고요.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은 이제 혈압이 낮아지게 돼요. 그냥 원리인데, 그냥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쉽게 그 호스의 물을 세게 틀었는데 호스가 이렇게 그 얇은 호스다. 그럼 여기 압력이 되게 세겠죠? 근데 호스가 굉장히 큰 호스예요. 이렇게 넓은 호스예요. 똑같은 물의 양이라고 했을 때 얘가 압력이 더 낮겠죠?
그래서 이제 혈관이 확장되면은 혈압이 낮아지고, 이제 혈압이 낮아지는 게 왜 사망을 일으키게 되냐면, 그 원리는 이제 그 심장에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피를 이제 온몸으로 다 내뿜는데, 온몸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각 장기로 피를 이제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제 각자 이제 그 장기마다 이제 자기 기능들을 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혈관이 확장해서 혈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이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는 그 혈압이 혈액의 그 압력이 낮아서 피를 원활하게 못 보내는 거예요. 장기로. 그러면 이제 그 피를 혈액을 못 받는 장기들은 그 피를 통해서 뭐 영양분이나 산소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으니까 얘네들이 손상이 가면서 장기가 손상이 되면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장기가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간도 있고 폐도 있고 위도 있고 엄청 많은데 그런 각 장기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니까 결국에는 이런 기능을 다 못하게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폐혈증에 걸리면 이제 균에 의해서 이제 그 항생제로 균 치료를 하는데, 이 항생제로 이제 균 치료하면서 얘가 이제 그 싸워서 이기는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만약에 이 시간, 이렇게 싸우는 시간, 낫기 위한 그 시간이 좀 부족한데 이런 장기 손상이 빨리 일어난다. 그러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혈증이 좀 무섭다고 하는 질병이고요. 그럼 이 폐혈증을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뭘 유의를 해줘야 되냐면, 이제 원인 균이나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코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다르게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단명을 보면은 sepsis, 이제 똑같은 폐혈증인데 지금 하나는 스트랩토코콜, 연쇄알균 폐혈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필로코콜이어서 포도알균에 의한 폐혈증이에요. 그래서 균 이름이 다 다르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번호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얘는 선도를 일단 폐혈증으로 먼저 가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균 이름, 균 종류에 따라서 이제 수식어 찾아서 이제 코드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도 이제 코드가 달라진다. 그래서 폐혈증이나 이런 뭐 특정 감염성의 기생충성 질환은 우리가 A 코드, 여기는 이제 A랑 B 코드를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폐혈증이 이 A 코드가 아닌, 예를 들어 지금 산후기 폐혈증이다, 이런 산후기에 생긴 폐혈증이다, 그러면 A 코드가 아니라 지금 O 코드로 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도 코드가 이제 다르게 분류가 되니까, 네, 이런 개념들을 알고 그 KCD 8차 가서 이제 코드 알맞게 찾아서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폐혈증과 관련해서 이제 코드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이제 연쇄알균 폐혈증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폐혈증은 피읍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참고해서 이제 폐혈증을 한번 가고요. 폐혈증에서도 연쇄알균 폐혈증을 먼저 찾아볼게요. 연쇄알균은 이응이니까 연쇄알균은 여기 1028페이지에 있습니다. 1028페이지 폐혈증에서 여기 연쇄알균 보이시죠? 네, 연쇄알균에서 뭐 이렇게 더 정확한 그 진단명에 뭐 수식어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여기서 골라주면 되는데, 그냥 연쇄알균 폐혈증까지만 나왔으니까 여기 지금 A 옆에 있는 코드 A40.9를 부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포도알균이다 그러면은 이제 피읍으로 가면 되겠죠. 포도알균은 여기 바로 오른쪽 102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은 피읍 여기 포도알균 나와 있죠? 여기 보면은 A41.2라고 나와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식할 거 없으면 A41.2를 주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폐혈증인데, 산후기 폐혈증은 A 코드가 아니라 아까 O 코드였잖아요. 그래서 O 코드 진짜 나오는지 한번 사전을 보면은 이번엔 산후기를 가면 되죠. 그 산후기는 앞으로 넘겨야겠네요. 시옷이니까. 그래서 1027페이지에 폐혈증에서 여기 산후기 가보면 이렇게 585라고 나와 있는 코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선천매독이랑 폐혈증 이제 질병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코딩하는 방법도 같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그 질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